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비상사태에 빠졌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핵심 라인이 여전히 마비된 상황이 나온 것인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에 본사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부터 뉴저지까지 이르는 총 연장 약 8,850km의 송유관을 통해 휘발유, 항공유 등 연료를 하루 약 250만 배럴씩 수송합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가동이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미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발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송유관 시설 마비는 말 그대로 국가 보안과 직결된 매우 치명적인 사고가 분명합니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버지니아는 석유 부족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부족 사태를 우려한 사재기 움직임까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애틀란타의 주유소 가운데 20%는 미리 연료를 채우려는 운전자들이 몰려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조지아주의 주유소 가운데 5에서 8% 역시 판매할 석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또 한 번 극심한 사재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나서 포스트코 등 규모가 있는 주유소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재난 사태를 방불케 하는 모습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반응했는데요. 우선 일시적으로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환경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따라 단기간 환경 규제를 해제하는 게 공익에도 부합한다며 연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휘발유 증기압 제한 RVP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 백악관의 브리핑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규명 작업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 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강력한 범정 부족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해킹 공격에 직접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러시아도 이 문제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랜섬웨어로 이루어졌다는 게 업계의 진단인데 랜섬웨어는 일반인 등에게 접근해 시스템을 잠궈버린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결제하게 한 다음 다시 락을 풀어주는 해커 조직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AFP 통신도 9일 다크사이드로 알려진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수식통 2명을 이용해 최근 서방 국가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랜섬웨어 공격 조직 중 하나인 다크사이드가 이번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전 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이용해 다크사이드가 주요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 소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송유관 시스템을 잠근 과정이 매우 유사하고 다크사이드는 다른 랜섬웨어 공격 조직과 마찬가지로 전 소련 연방국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안 하는 해킹 조직은 러시아밖에 없으니 미국이 러시아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러시아 당국에 속해 있는 해킹 조직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송유관 해킹 공격에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러시아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에서 협력을 거부하는 쪽은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미 러시아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송유관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려는 일부 매체의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거 없는 조작을 단호히 거부하고 러시아가 가상 공간에서의 악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송유관 건이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신생 해킹 범죄단체인 다크사이드의 소행이라며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랜섬웨어는 거의 모든 것이 러시아산이라는 게 그 입장인 것입니다. 한편 미 동남부 지역 연료 수송의 약 45%를 담당하는 거대 송유관 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마비되는 사태를 두고 국가 기반 시설의 보안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엘거드 피피케이트는 기간 산업을 노린 이번 공격은 미국으로선 이례적이지만 산업 생산 라인의 시스템, 공장 등을 노린 공격이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전략적인 감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채플 노터데임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송유관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국가 인프라 핵심 요소들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인프라를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미 의회가 백악관에서 사이버 보안 담당 국장 지휘를 신설하는 안을 승인했지만 아직 공석이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하루빨리 해당 직위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 전체 시스템을 노린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가정하면 아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편 많은 이들은 송유관 시설은 그냥 기름 운반하는 통로지 사이버 해킹과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인 분야로 새로운 기술 접목 등의 인색한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자체는 IT 사업보다 수백 년 역사가 앞서는 반면 급변하는 기술을 적용하기도 무거운 분야라고 여겨졌는데요. 특히 미국은 국토가 넓다 보니 이러한 거대 시설을 컨트롤하는 중앙센터가 매우 오래전부터 세워졌고 이를 한 번에 통제하는 메인센터가 다소 부실하게 사이버 보안이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더욱더 관련 분야에 투자를 가속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안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이런 에너지 보안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고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전력은 송전 및 배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자동화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기술을 미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전에서 2017년에 개발한 송전 배전 시스템의 취약 문제점을 감지하는 자동화 보안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운영자 한 명이 5분 안에 전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중요시되는 국가 에너지 보안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주요 사안으로 파악하며 관련 사업을 진행,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것은 당장 전쟁의 위협이 큰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 한국 연평도를 직접 포격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곳이 국가 주요 발전소에 공격을 당한다고 가정하면 전 국토는 에너지 공급이 순식간에 마비되며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처럼 랜섬웨어 등 언제든지 국가의 정전이나 에너지 관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에너지 보안 분야에 투자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 산자부는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에 따라서 국가 기관 산업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보안에 대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16대 에너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해 2028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각광받는 시점에 에너지 보안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의 방침에 따라서 해당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내 업체 엠비스와 EYL도 태양광이나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등의 보안이 강화된 양자난수 암호화를 이용한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개발해 탑재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런 분야에 더욱더 큰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발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송유관 사태는 제1의 선진국 미국조차 보안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기술로서 다시 한번 지구촌 곳곳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